여러분들 들고 있는 노트 있죠? 거기다가 그냥 숙제를 개념편, 유형편 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불러줄게. 오늘 숙제가 개념편에서 64쪽, 65쪽, 66쪽 체크 다 됐죠? 그 다음에 유형편에서는 55쪽, 57쪽, 58쪽 이렇게 체크 다 하셨나요? 네, 이렇게만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지? 목요일날 와서 채점하고 문제 질문 받고 정리 다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진도가 시작될 겁니다. 확인되셨죠? 네. 자, 궁금한 거 숙제에 관해서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야. 자, 오늘 선생님이 수업한 영상을 오늘 저녁 때 밤에 올리면 토요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잖아. 네.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토요일날 오늘 그러니까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를 해. 노트 정리한 다음에. 알겠죠? 왜냐면 오늘 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규칙에 대한 얘기만 나올 거거든? 근데 그 규칙이 헷갈리면 문제 푸는 게 어떻겠어? 헷갈리고 잘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여러분들이 일단 노트 정리를 싹 해놓고 나면 노트에 이제 필기가 돼 있을 거 아니야? 필량을 옆에다 펼쳐놓고 그리고서 그냥 숙제를 하세요. 보면서. 알겠지? 그래서 오픈북 하면서 계속 보면서 숙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규칙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숙제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쓸데없는 리액션 하면 오늘 어떻게 한다 그랬지? 방학 숙제가 늘어날 거다. 뭐?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하나는 티를 안 내요. 좀 집중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말에 경청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선생님의 말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거겠죠. 야, 맞춤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제만 지켜드려야 돼요. 양심이 없네. 양심이 없어. 자, 그래서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잘 봐. 오늘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수업만 제대로 잘 들어도 사실은 기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규칙이 좀 많다고 해도. 그러니까 잘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우리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수업하고 2번 정도만 수업하면 3단원이 끝나거든? 네? 2번 정도만 수업하면 3단원이 끝나. 별 내용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이제 오늘 수업하면은 1번이 끝날 거고 금요일날 수업하면 2번 시계값이 끝날 거거든? 그리고 뒤에 보면 3번 1차 시가 그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방정식이랑 같이 묶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3단원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 근데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정말로 쉬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초등학교 다닐 때 계산할 때 식 쓰는 거 우리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네. 문제 풀 때마다 식 쓰는 거 하고 있지? 그 식 쓰는 거 자체를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배우는 규칙들을 적용하기가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고 보면서 규칙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자식이라는 단원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냐? 지금부터는 식을 쓰는 식에서 쓰게 되는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오늘 수업은 이 규칙에서 그냥 시작해서 규칙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되죠? 자, 그럼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막 풀다 보면 네모라고 나와 있는 게 막 있었지? 네모들. 기억나지? 그 네모들을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문자로 바꿔서 쓸 겁니다. 네모들을 문자로 바꿔서 쓴다라는 얘기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네모 계산하기 편한 걸로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보통 네모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식으로 우리 어떻게 썼었지? 네모는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을 해봤었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네모라는 녀석이 보이잖아? 그럼 이 네모를 뭘로 바꿀 거냐? 문자로 바꿀 거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문자 보통은 알파벳을 많이 사용할 거야. 뭐가 있을까? A도 있고 B도 있고 알파벳 우리 A부터 Z까지 총 몇 개인지 알아?
와, 니네 왜 이렇게 똑똑해? 뭐 어쨌든 그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서 쓰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네모가 만약에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네모가 숫자잖아, 그냥? 그러면 우리는 보통 소문자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해. 알파벳 소문자로. 그 다음에 네모가 만약에 식이잖아, 식? 그러면 대문자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게 되는 부분들 거의 대부분이 숫자의 형태로 네모를 찾게 시킬 거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벳 문자, 소문자를 사용해서 네모를 지금부터 바꿔서 쓰면 된다는 얘기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식으로 바꿔보면 네모. x가 아까 마음에 든다 그랬어? 그러면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쓸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이때 만약에 x라는 문자를 쓰게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거든? 어떤 점이냐면 x 우리 영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써봤지? 보통 어떻게 써? 그냥 이렇게 쓰지?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누구랑 헷갈리냐면 곱하기랑 헷갈려. 곱하기랑.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 x를 수학에서 우리가 쓰게 될 때는 필기체를 사용해서 쓰게 되거든? 여러분들 필기체로 x 써봤니? 네. 응, 어떻게 써? 그냥 필요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 아닌가? 아, 그래? 그냥 이렇게 쓰니? 그럼 이렇게 그냥 써. 그래서 쓰는 방법을 조금 익혀야 돼. 그래서 쓸 때 막 급하게 쓰면 막 이렇게도 써지고 막 하거든? 근데 기왕이면 조금 예쁘게 쓸 때 이렇게 끝이 이렇게 딱 만나게 이렇게 넘치지 않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좀 나는 어렵고 헷갈린다 싶잖아? 그러면 x 이렇게 써도 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x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지금부터 표현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될 때 곱하기 기호랑 헷갈리니 x에 조금 살짝 변화, 필기차라는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다시 풀어서 x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x는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플러스 3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네모라는 애는 전부 다 문자로 바꿔서 쓰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자, 여기 보이는 요 식을 한번 봐봐. 여기 식 보이지?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것이. 네. 보이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여기 보는 x. 숫자야? 문자야? 진짜예요. 계산을 다 하고 나면 x가 얼마인지 숫자로 표현이 되겠지? 근데 계산을 하기 전이야. 그냥 요것만 딱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x는 문자지? 그럼 여기 보이는 이 플러스 3은 숫자, 마이너스 1은 숫자. 확인됩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지금 문자잖아, 문자. 맞지? 이 문자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 문자항이라는 이름을 쓸 거야. 문자항.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이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은 뭐야? 숫자지? 숫자항이라고 쓰면 참 편하겠지?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상수항이라고 쓰게 될 거야.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요 말들은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숫자로 써져 있으면 뭐라고? 상수항. 그다음 문자로 써져 있으면 문자항. 원래는 얘를 숫자로 나오잖아? 상수, 문자로 나오잖아? 변수라는 이름을 썼거든? 근데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해. 그런 말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나오면 문자항, 숫자로 나오면 상수항이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왜? 왜?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어?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같이 봐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항이라는 단어의 뜻을 같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항. 지금 여기 보면 상수항, 문자항 해서 항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있지? 이 항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문자나 혹은 숫자의 곱으로
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항이야.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이 x 봐봐. 그냥 x가 단독으로 한 번만 딱 써놨지?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x에다가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x와 숫자 1의 곱하기로 만들어진 하나의 항이 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3은 뭐 곱하기 뭐 하면 3 되니? 3 곱하기 1 하면 되지?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숫자 3하고 숫자 1을 곱해서 만든 식 상수항이다.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항이라는 녀석이 저기 선생님이 적어 놓은 것처럼 두 종류로 등장을 해. 앞으로는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랑 문자항이라고 부르는 두 종류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이때 상수항은 뭐냐면 항 자체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볼래? 항이 뭐라고 써져 있지? 문자나 수식의 곱으로 만든 그렇지. 그럼 문자랑 숫자가 막 섞여서 곱해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상수항은 무조건 숫자의 곱으로만 만드는 거야. 곱으로 만든 항이야. 상수항은 숫자들로만. 그럼 문자항은 문자가 그냥 곱해지기만 하면 전부 다 문자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확인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형태들이 나오는 거야. 잘 봐. 플러스 6이라고 썼어. 문자항일까? 상수항일까? 그렇지. 숫자만 있으니까 상수항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라고 썼어. 그럼 이거는 문자항일까? 상수항일까? 그렇지. 문자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는 순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문자항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나 믿어도 되니? 네. 정말이니? 네. 믿음 안 가는 인간들. 감사합니다. 뭐. 자,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됐지? 떠들지 말라고 그랬지. 숙제가 늘어날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규칙은 지금부터 네모로 써져 있는 거를 문자로 바꿔서 쓰게 된다.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서 항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왔고 항은 상수항과 문자항 두 가지 항으로 구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규칙은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사용을 했던 거야.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x 한번 봐볼래? x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 문자항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항이라는 녀석 자체는 문자나 숫자의 곱으로 만들어야 되지? x라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 x는 누구랑 누가 곱해진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아까? 1 곱하기. 그렇지. 1 곱하기 x라고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니? 1 곱하기 x 기억나니? 자,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쓰면 여기서처럼 1 곱하기 x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x라고 적어버려 버렸지? 다시 말하면 뭐야? 1이니까 없어도 생략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숫자 1이 곱해지잖아? 곱해지면 숫자 1은 생략할 거라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규칙이야. 확인됩니까? 즉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내가 만약에 3 곱하기 1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써? 이 1을 생략해서 숫자를 쓰게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1만 생략하잖아? 그럼 실제로는 원래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3 뒤로 곱하기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3이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에 만약에 곱하기가 이렇게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은 뭔가 이상하잖아. 이 뒤에 뭐가 곱해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규칙까지 같이 맞물리게 돼. 어떤 거냐? 앞으로 곱하기 기호 있지? 곱하기 기호는 지금부터 생략을 합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식을 쓰게 되면 지금 생략해야 될 게 몇 개야? 2개나 생겨버린 거야. 뭐야? 숫자 1도 생략할 거지? 곱하기 기호도 생략할 거지. 그러니까 3 곱하기 1이다 하면은 여기 보이는 곱하기랑 1을 생략해서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잘 봐, 지금부터.
3 곱하기 2라고 써버리잖아? 그러면 곱하기 생략할 거지? 숫자 1을 생략해야 되는데 여기는 1이 없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곱하기 생략했잖아. 숫자 1. 2에 숫자 1이라고 써있는데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지금 규칙 우리 적어놓은 거 뭐야? 숫자 1이 곱해지면 숫자 1은 생략이지? 근데 숫자 1이 안 곱해졌으니까 생략할 게 없는 거야. 2번 규칙은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곱하기 기호는 생략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 곱하기면 이렇게 생략해버리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돼, 안 돼? 아, 네. 둘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3 곱하기 2랑 30이랑은 서로 다르지?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때는 아무 때나 생략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언제만 생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문자가 곱해질 때만 생략을 해요. 문자가 곱해질 때. 즉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2라고 쓰면 숫자와 숫자가 곱했지? 곱하기를 생략하면 돼, 안 돼? 애초에 안 되는 거였단 말이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략이냐? 3에다가 곱하기 a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숫자랑 문자를 곱한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도 된다. 확인되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생략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앞에 3 쓰고 뒤에 a 쓰면 되겠지? 혹은 만약에 내가 a 곱하기 3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a 쓰고 뒤에 3 써도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쓰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보면은 요렇게 써진 식이 딱 보이잖아?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3에다가 a를 곱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식도 잘 보면은 a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걸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 이 중에 글씨 못 쓰는 인간이 2명이 앉아있잖아. 그치? 그 인간들이 분명히 쓰다 보면 이럴 거야. 요렇게 쓰라고 시켜놨더니 a를 쓰고 3을 막 요런 데다가 막 적고 있을 거라고. 누구야? 그럼 이렇게 딱 적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a의 세제곱이 돼버리지. 다시 말하면 글자 못 쓰는 인간들은 요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리죠. 헷갈려서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약속을 해. 어떤 약속이냐? 네 번째 규칙을 적용시키는 거야. 무엇이냐? 문자와 숫자가 곱해졌지? 자, 문자와 숫자가 곱해지게 되면 항상 숫자를 어디다 쓸 거냐? 숫자를 맨 앞에다가 쓸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숫자를 그냥 앞에 쓴다라고 생각하자고. 숫자를 앞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걸로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 곱하기 a를 하면 3 곱하기 a 생략해서 3a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a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a3이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곱하기 3 하면 문자와 숫자가 곱해졌지? 숫자를 앞으로 보내서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위에 것처럼 써줘야 되겠지. 즉 밑에 있는 얘는 안 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놨더니 얘가 걸려.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문자 분명히 우리 하나씩밖에 안 곱하니까 그냥 뒤에 쓰면 되는 거였잖아. 굳이 알파벳 순서대로 적었지? 무슨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a 곱하기 c 곱하기 b라고 썼어.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자가 곱해졌지? 지금부터 곱하기 기호 생략해도 되지? 뭐라고 쓸 거야 그러면? AC?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A, C, B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상관은 없어. 써도 되기는 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웃는 애들 있잖아. 지금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세 분. 요런 사람들을 위해 뭐야?
미쳤나봐. 왜 저래? 알파벳 순서대로 적는다. 그럼 제일 빨리 와야 되는 문자가 누구겠어? A 그 다음, B C 그 다음 C. 이렇게 해서 적는다. 대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익숙해진 다음에 바꾸기로 하고 지금은 무조건 곱하게 됐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를 꼭 같이 기억하고 이렇게 숙제를 하도록 합시다. 확인 되셨죠? 네.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식의 규칙이라는 녀석을 만들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쭉 따라왔더니 4가지 규칙이 벌써 생겨버렸지? 근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규칙이 있어? 실제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겠어? 요거겠지?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게 되는 거. 요것만 주의해서 잘 보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괜히 또 바보같이 숫자 A3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 선생님이 얘기 왜 하냐면 모 학생들 경우에는 나 요새 산수반 선생님 하고 있잖아. 네. 깜짝 놀랐어. 썼다? 이렇게 써가지고 와. 중학교 학생들이. 그래갖고 와 이거 보면서 이거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돼? 하면서 순간 말문이 턱 막힌 적이 있었거든. 우리 반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욕했어요? 욕은 안 하지. 알겠죠? 그래서 닥쳐.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숫자를 앞에 써줘야 되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들 있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연습하면서 지금부터 식을 써볼 거거든? 여러분들 개념편 65쪽을 한번 봐. 네. 개념편 65쪽. 자, 65쪽에 필수 문제 2번이 나와 있단 말이야. 네. 자, 필수 문제 2번을 하나씩 같이 풀면서 여기 있는 규칙들을 적용해 볼 거거든요.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자꾸 거슬리게 하지 말라 그랬지. 선생님 대답은 써주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그럼 정정하자. 거슬리면 숙제 많이 낼 거야. 봐. 콧구멍 앞에서 벌렁벌렁 거리면서 얌전히 있잖아. 본받으라고. 자, 첫 번째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필수 문제 2번 문제를 읽어보잖아. 네. 문제 읽는 게 되게 중요해. 자, 문제 한번 보면은 다음을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요? 거기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말이 써져 있지.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놔.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식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야. 대단히 중요한 말이야.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곱하기와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근데 뒤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식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적어놔.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때까지 계산하기라고 적어놔. 더 이상 계산이 적으면서 천천히 가. 그래서 일부러 띄엄띄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때까지 계산하기라고 적어두세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때까지 계산하기. 확인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말을 이제 나중에 가면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게 전개라는 단어를 쓸 거야. 여러분들 직육면체 전개도 할 때 전개 기억나지? 쭉 펼치는 거. 그것처럼 전개하라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로 쓰여. 그러니까 그 전개하라는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때까지 계산하기. 요걸로 정확하게 뜻을 기억해 놓자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우리가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때까지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럼 곱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x라는 문자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직접 곱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규칙을 지금부터 적용하는 거야. 이미 문자가 나왔으니까 1번 규칙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바보야? 이미 문자가 쓰여져 있는데 1번 규칙을 또 적용해서 네모가 없는데. 삐삐. 자, 그러면 1번은 필요 없고 다음에 그럼 뭘 봐야 되냐? 일단 3번 규칙을 먼저 보자고.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할 거야? 문자가 곱해졌으니까 생략할 수 있겠지? 그 다음 4번 규칙. 문자와 숫자가 곱해지면 숫자를 앞에다 써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마이너스 1x라고 쓸 수가 있겠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써놨을 때 다시 마지막으로 2번 규칙을 적용할 거야. 숫자 1이 곱해지면 뭐 하라 그랬지? 숫자 1은 생략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 지금 보이는 숫자 1을 어떻게 해도 돼? 생략해서 마이너스 부호만 딱 쓰고 x만 적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x라는 게 딱 식에서 보이면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마이너스 1에다가 x를 곱한 거구나 라고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네. 믿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봤더니 C 곱하기 B 곱하기 A지.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번 규칙 적용해서 곱하기 기호 생략할 거지? 그리고 4번 규칙 적용해서 알파벳 순서가 빠른 대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A, B, C. 그래,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부회장, 이걸 딱 보면 얘는 어떻게 만든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그 이전 거를 생각하면 된다고. A와 B와 C가 곱해진 거구나. 거예요. 글렀어? 왜요? 부회장 글렀어? 네. 자, 그럼 세 번째. A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문자가 곱해져 있지?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면 되겠지? 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2번하고 3번의 가장 큰 차이는 2번은 서로 다른 문자가 곱해졌지? 3번은 같은 문자가 무려 3개나 보인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같은 문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 같은 문자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단원에서 배운 지수 법칙을 통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어, 없어? 그 규칙까지 우리는 같이 적용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주어진 식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A가 있고 X가 몇 번 곱해진 거야? 3번. 곱하기는 생략해서, 맞죠?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봤더니 A가 더 빠르지? 그러니까 AX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가보자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아직 안 했거든? 나누기야. 그러면 우리 나누기가 등장하면 뭐 하면 돼? 그렇지. 곱하기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y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쓰겠지? 그러면 실제로 얘를 계산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이 y가 일단 분자랑 곱해지겠지? 그래서 5분의 1y인데 1을 생략해서 y라고 써도 돼. 확인됐니?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써도 돼. 그냥 5분의 1 자체가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숫자랑 문자가 곱해졌지? 그러니까 그냥 5분의 1 앞에 쓰고 뒤에 y만 이렇게 붙여도 돼. 알겠어요? 편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쓰면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풀어줄 때는 나는 주로 이렇게 많이 풀거든? 그러니까 요거도 참고해서 같이 기억해놔.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잘 들어야 돼. 숫자 1이 곱해지면 숫자 1을 생략한다 그랬지? 여기는 1 생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분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분수기 때문에 생략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좋아.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자. 다섯 번째 문제를 봤더니 다섯 번째는 별표 하나 쳐놓을래? 아니, 하나만 쳐. 6개까지는 안 해도 돼.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근데 주의하라고 일부러 별표 치라고 하는 거니까. 자, A 나누기 마이너스 B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곱하기로 고쳐야 되지? 고쳐봐.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고칠 수 있네? 나 이것 때문에 별표 치라고 한 건데? 맞아, 이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확인됐죠? 이해돼, 안 돼?
역수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곱해서 1 되는 숫자 만들어야 되니까 역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우리 지금 적었지?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을 수 있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얘를 b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도 돼. 즉 마이너스라는 이 부호 있지? 분모에 있잖아. 근데 분자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b분의 1을 쓰고 요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도 돼. 확인되죠? 그래서 셋 중에 편한 걸로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이 a가 누구랑 곱해지는 거야? 1이랑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됐을 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식을 쓸 수가 있지? 분모가 뭐야? 마이너스 b 분의 1a인데 1은 생략하지? 그러니까 그냥 a 이렇게 쓰는 거야. 확인됐나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b분의 마이너스 a라고 써도 되겠지? 혹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섯 번째 마지막 문제 가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x 마이너스 y를 통째로 나누기 4를 했죠. 네. 그럼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이 딱 봤을 때 위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복잡해졌지? 갑자기 막 빼기가 막 튀어나오고 막 하니까. 네.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누기 보이지? 곱하기로 꽂히세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y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y라고 돼 있는 애 있지? 얘가 그냥 통째로 곱해지는 거야. 이게 계산해서 얼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누구랑 곱해줘야 돼? 분자에 있는 1이랑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곱하면 곱하기는 생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식이 분모는 4고 분자는 그냥 x-y겠구나.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잘 봐. 얘랑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분수들 막 적다 보잖아? 봐봐. 6분의 1에다가 더하기 6분의 3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6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써도 되지? 그래서 6분의 4다.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식의 모양이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러면 위에 거는 누구랑 누구랑 더할 걸까? 4분의 x랑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y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혹은 더하기 대신에 그냥 빼기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네. 확인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쓱 지워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생긴 분수 보이잖아? 네. 그러면 앞에 이렇게 묶어서 4분의 x 보이지?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묶어서 4분의 y 보이지?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x랑 y를 연결하는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거 여기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분수로 쪼개는 것도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그래서 이 6가지를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본 거야. 이 4가지 규칙을 적용해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나 믿어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숙제할 때는 영상 보면서 내일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방학 때 영상 보면서 얘네들 잘 확인 한번 해봐. 이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하자. 오늘은 문자어식에서 사용하는 시계 규칙 4가지 얘기했었지? 자, 첫 번째, 앞으로 네모칸이 보이면 뭐 하라고? 문자로 바꿔라. 문자는 뭘로 바꿀 거야? 진짜요. 알파벳 아무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도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는 숫자 1이 곱해지는 1은 어떻게 해라? 생략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자가 곱해지게 되면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 거다. 근데 숫자끼리 곱했을 땐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문자와 숫자가 같이만 곱해지게 됐을 때 숫자를 항상 앞에다 써라. 그리고 문자끼리 곱해지게 됐을 때 문자 중에서 알파벳 순서가 빠른 애를 앞에 쪽에 써라.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옆으로 와서 필수 문제 1번. 마음에 드는 거 지금부터 네 문제 보이죠? 네. 하나만 골라봐. 이번 할래요. 이번 좀 어려워요. 필수 문제 1번에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랬더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요즘 유튜브 보인다고 그래요? 아, 이번에 6번에가 아니라 오늘 숙제가 많아지면 모든 건 다 안민엽 때문이야. 아니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 해볼까? 4개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뭐야? 없는데요. 다 쉬워 보여? 그러면 두 번째 것만 해보지 뭐. 자, 두 번째 보세요. 필수 1번의 두 번째. 자, 자동차가 시속 50km로 T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얘기했지? 네. 자, 우리 공식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야 되지?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우리 거리는 어떻게 구했지? 우와, 이거 어떻게 기억해? 구속시그 아니에요? 맞아. 우리 평소의 기억력대로라면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데? 그럼 속력은? 거리는 시간. 시간분의 거리. 너 왜 아는 척해? 너 이상한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 나는 게 지금 그 다음에 시간은? 저 모르는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속력분의 거리. 그래, 여기 중에서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지? 문제 읽어봐 빨리. 2번 문제 뭘 구하래?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공식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속력 문제 봐봐. 속력이 얼마로 나왔어? 그러면 속력 자리에 앞으로 우리는 50이라는 숫자를 쓰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시간 얼마라고 나왔어? 그러면 시간 자리에 t라고 쓰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공식을 활용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속력 자리에 우리 뭐 할 거야? 50을 써야 되지? 네. 다시 말하면 속력이라는 자리에 속력에 50이라는 숫자를 대신 쓰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요. 속력에 50을 대신 쓴다. 대입이라는 말로 사용을 할 겁니다. 대입.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할 거야. 야, 그냥 x에 50 대입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x 대신에 50을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확인돼요?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하겠지. 야, 안민엽 자리에 우진이로 대입해 하면은 안민엽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웃어?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속력 자리에 50 대입할 거지? 시간 자리에는 뭐 대입해? 그렇지.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쓰면 돼? 이게 곱하기로 돼 있는 거니까 곱하기 생략하고 숫자 앞에 쓰고 그러면 50 t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이때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보통 t 영어 시간을 쓰면 이렇게 많이 쓰지? 소문자로. 근데 뭐처럼 보여? 더하기랑 또 헷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t를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t를 이렇게 쓰고 더하기를 조그맣게 이렇게 쓰면서. 근데 이래도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t를 쓸 때는 이렇게 끝을 좀 올려줘. 그냥 중층 쓰면 안 돼, 어떡해? 이렇게 끝을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도록 하세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우리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크게 두 종류겠지? 필수 문제 1번처럼 문장을 읽고 식으로 만드는 방법. 필수 문제 2번처럼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문제들을 쭉쭉쭉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복습. 오늘은 뭐 했어? 문자식이요. 그래, 문자의식에서 식을 간단하게 쓰는 규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첫 번째 규칙. 그렇지, 네모는 지금부터 문자로 바꿀 거다. 두 번째 규칙. 그래, 1을 곱하면 숫자 1을 생략해라. 세 번째 규칙. 문자를 사용할 때 그래, 무조건 생략이 아니라 문자가 곱해질 때만 곱하기를 생략해라. 알겠죠? 마지막 네 번째. 숫자를 앞에 그래. 여기다 놓고 알파벳
문자와 숫자가 곱해질 때는 숫자를 항상 앞에 쓰고 뒤쪽에 문자를 쓸 건데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쭉 적어줘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요 내용들은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4가지 규칙이야. 이 규칙 자체에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다다음 시간쯤 되잖아? 새로운 규칙이 추가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규칙이 계속 조금씩 추가가 될 거거든? 이렇게 추가가 되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 그러니까 이번 방학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문제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원래 오늘 진도 나가고 방학 숙제로 주려고 했던 게 이 문자어식 있지, 지금 한 거. 요거 식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 이거 문제로 쭉 뽑아서 그거 주려고 했었어. 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뭐 계산할 거 없지? 네. 그냥 규칙만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특별하게 숙제 안 줘도 될 것 같으니까 책에 있는 것만 잘 풀어서 해결해 가지고 와봐. 아시겠죠? 네.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 날 확인했는데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와, 많이 틀려. 네. 그러면 주말에 풀 수 있는 과제로 줄 거야. 그러니까 규칙 잘 적용하면서 공부하면서 영상 보면서 문제 풀어봐.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와.